안녕하세요. 이번에 패스트 캠퍼스에서 스프링 강좌를 맡게 된 남궁성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릴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애플2 베이직으로 프로그래밍에 입문을 했고요. 인하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에 입사해서 해외 IS실에 근무를 했고요. 회사에서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해외에서 일해보고 싶어서 캐나다 이민을 준비했고요. 그러는 동안 삼성 멀티 캠퍼스에서 자바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이게 처음 강의를 시작한 건데 밑에 학생들이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특히 객체 지향 개념을 쉽게 설명 잘해 준다고 해서 책을 쓰라고 권유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쓰게 된 책이 자바의 정석이에요. 캐나다에서 인제 웹마스터로 일을 했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국해서 한국에서 개발 강의 집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엔 인제 비트캠프에서 웹 개발자 취업 과정을 강의했고요. 자바, 스프링 이런 거 가르쳤고 13개 반에 약 300명 정도 학생을 가르쳤어요. 예. 대부분 취업했고요. 그리고 제가 코드 초보 스터디라고 네이버 카페를 17년 동안 운영해 왔어요. 17년 동안 프로그래밍 배우려는 분들의 인제 질문 답변하고 상담도 해 드렸고 지금 현재 회원이 15만 명이 있어요. 네이버 카페.com에 자바 초보 스터디라고 치시면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서 자바라고만 쳐도 나와요. 예. 제가 2004 년부터 운영해 온 카페고요. 회원은 15만 5천 명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질문 답변해 드리고 있고요. 이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로운 질문 답변 게시판을 따로 만들었어요.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여기다가 이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다 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남궁성이라고 검색하시면 남궁성의 정석 코딩 나오고요. 여기 뭐 코딩 방법 얼마 전에 라이브 방송한 거 나오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여기 자바 형사 기초편 있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강좌는 모두 170 개가 좀 넘고요. 제가 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올려 놨지만 강의의 퀄리티가 낮아서 무료는 아니고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무료로 올려 놨습니다. 어떤 유료나 무료 자바 강좌보다 낫다고 자부하고요. 이번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이 자바 정석 기초편 강의를 아침 저녁으로 2 개씩 2 배속으로 들으시면 스프링을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꼭 들으시길 바라고요. 깃허브에서는 자바 정석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제 아이디가 카스텔로고요. 제 아이디 클릭하면 여기 리파지토리 있거든요. 저장소 중에 스프링 베이직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다가 직접 치셔도 돼요. 직접 주소를 입력하셔도 되고 여기에 이 강의에 필요한 자료들 여기다 제가 올려 놓을 거고요. 네. 여기 강의에 대한 설명이 있고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거는 기본편이고요. 앞으로 인제 심화편 또는 스프링 부트 기본편 심화편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강좌 찍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런 강좌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제 이메일은 이렇습니다. 질문 말고 뭐 다른 건의 사항이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이메일 주시고요. 이메일로 질문하시기보다는 제가 전용으로 이렇게 카페에 스프링 아카데미 Q&A 게시판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 질문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톡방도 운영을 해요. 단톡방이 일단 1,500 명짜린데 이거 꽉 차면 또 새로 또 추가를 할 거고요. 여기 오픈 채팅 참여하셔서 편하게 대화 나누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스프링을 공부할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인제 에러 메시지인데요.
에러 메시지가 길고 복잡해서 이 에러 메시지가 뭘 뜻하는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러 메시지를 잘 모르겠으면 일단 게시판 질문하시고요. 그다음에 에러 메시지를 해결을 하면 여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에러 발생했을 때 이 문서를 먼저 확인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구글 시트 문서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스프링 설치나 이런 것들인데 강좌에서 계속 할 거예요. 제 소개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번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 강의명은 스프링의 정석 기본편이에요. 기본편. 기본편의 목적은 스프링을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하신 분들을 위한 거라서 좀 쉬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엔 이제 심화편으로 기본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남궁성과 끝까지 간다. 이거 제가 지은 문구는 아닌데 끝까지 요 끝까지는 강좌를 꼭 완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끝까지라는 단어를 넣은 것 같고요. 오픈 일정을 보면 1 차는 이제 10월 13일, 2 차는 11월 17일 약 이제 한 달 간격으로 오픈을 하게 돼 있어요. 한 달 간격. 제가 강좌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계속 분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씩 늦어지는 면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강의의 주 대상은 웹 개발자가 되려고 하시는 취준생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강좌고요. 꼭 뭐 취업이 목적이 아니어도 웹사이트를 혼자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강의 목표는 이 강의를 끝까지 듣게 되면 스프링의 기본 원리와 이제 웹 웹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스프링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AWS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만든 사이트를 외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공부하셔야 되는 과목은 이제 자바 기본, 자바의 정석 기초편이든 3판이든 자바의 정석은 다 보신 정도 돼야 되고 HTML하고 CSS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얇은 책 한 권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부터 보기 시작하셔도 되고요. 근데 자바 기본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제가 무료로 다 올려 놨으니까 뭐 안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스프링 강의를 듣는 동안도 계속 들으셔야 하고요. 강의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GitHub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 거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강의 목차인데요. 챕터 1에서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배울 준비하기, 개발 도구, 하고 이제 설치나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챕터 2 스프링 MVC에서는 스프링뿐만 아니라 이제 웹에 대해서 웹의 기초에 대한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뭐 HTTP라든가 뭐 TCP/IP 뭐 등등 스프링 외에 웹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스프링 DI하고 AOP가 인제 스프링의 핵심 개념인데 좀 낯설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드릴 거고 마이바티스는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스프링을 연동해서 사용하기 쉽게 해 주는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다음에 REST API 배우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스프링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다음에 만든 다음에 AWS에 올려서 배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든 웹사이트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30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지금 촬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자바 기본 강의 있잖아요. 이 두 개만 잘 보셔도 취업하는 데 별 무리가 없어요. 이 외에 뭐 배워야 될 것들이 더 있지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고. 그런데 반복해서 보면 돼요. 10번 보시고 10번 봐도 안 되면 20번 보면 돼요. 음. 이 동영상 강좌의 장점이 평생 소장이잖아요. 평생 소장.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두고두고 여러 번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장점을 잘 활용해서 꼭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공부 방법인데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 근데 대부분 원리를 이해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이게 먼저예요, 익숙해지는 거. 익숙해지려면 실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습. 따라하기. 이 프레임워크라는 게 뭐예요? 프레임워크. 이게 틀이잖아요, 틀.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익숙해지시는 게 먼저예요. 음.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러분이 일단 익숙해지고 나시면 이제 원리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원리를 이해하시려고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자동차를 운전 한번 안 해 보고서 자동차를 분해해서 이해하는 것보다 자동차를 운전을 해본 사람이 자동차의 내부를 더 잘 이해하겠죠.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스프링이 어렵다는 분들이 계세요. 스프링 어렵다는 분들을 보면 질문하시는 게 대부분 자바 기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바 기본 질문. 그러니까 스프링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바 기본이 약한 거예요. 자바 기본이 약하니까 스프링이 어려운 거예요. 스프링이 자바로 만든 거니까. 네. 그래서 자바 기본은 매일 꾸준히 복습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실력이 늘수록 더 많은 게 보여요. 자바의 정석은 특히 그렇게 쓰여진 책이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매일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어 지금 스프링이 어렵다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론서를 찾아요, 이론서. OOP 뭐 설계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는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지금 이 동강하고 이 자바 기본을 차라리 여러 번 보세요. 실습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스프링이 어려운 이유는 자바 기본 때문에 어려운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론서로 가시면 머리만 무거워지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새길로 빠지지 마시고 자바 기본하고 스프링 이 두 개만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인제 실습 실습 많이 하시고 또 말씀드리지만 반복 또 반복. 프로젝트 만들어 보고 예제도 많이 따라쳐 보고 그걸 쪼끔 더 바꿔 보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스프링을 공부할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메시지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건 여러분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해 드린 에러 메시지 구글 시트 문서 있잖아요. 그걸 만든 이유가 인제 에러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에러 메시지를 무조건 보셔야 돼요. 영어라서 보기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되게. 예. 여기에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에러 메시지를 꼭 읽으세요. 꼭 읽으세요. 처음엔 인제 봐도 모르겠고 그래서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음. 자꾸 보셔야 여러분들이 점차 실력도 늘고 아 이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였는지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게 되게 실무에선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러 메시지를 꼭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에러 메시지를 잘 모르겠으면 아까 질문 게시판 있죠? 거기 올리시면 제가 알려 드릴 거고요. 그 에러 메시지를 해결할 원인을 찾으시면 아까 알려드린 구글 시트에다가 적어서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 가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번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자바가 1995년 말에 나왔고요. 정식 발표는 96년 초인데 95년 말에 나왔어요. 이때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자바가 온다." 막 그래 갖고 뭐 "대단한 게 온다." 막 그랬어요. 이때 자바가 밀고 있는 게 애플릿이었어요. 그때는 웹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고 애플릿이 뭐냐면 이 렛이 이제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 그래서 작은 애플리케이션이란 뜻이에요, 애플릿이. 이 애플릿이 브라우저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인터넷 써서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게 애플릿이었어요. 자바에서는 이게 굉장히 뜰 줄 알았는데 곧 뭐가 나왔어요? 플래시가 나왔죠. 예. 플래시가 나와서 애플릿이 생각보다 별로 뜨질 못했어요. 그래서 자바가 탄생해 갖고 대단히 뜰 줄 알았는데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이때 신입사원 교육받을 때라 생생히 잘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자바 배워야 된다고 막 난리였어요. 난리였는데 웬걸 딱 까 보니까 자바가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제 이 1999 년이 됐어요. 이때 EJB가 나왔는데 이때 한국을 상황을 보면 웹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때였어요, 웹이. 이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었는데 이 1999년 말에 웹 사용자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요. PC방도 많이 생기고 난리가 납니다. 예.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인제 웹 프로그래밍은 CGI로 했거든요. CGI로 했는데 CGI는 단점이 멀티 스레드가 안 돼요. 그래서 서버에 요청이 올 때마다 이 프로세스가 하나씩 생겨요. 요청이 올 때마다 이렇게. 뭐 가볍게 들으세요. 예. 그래서 사용자 수를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대안을 찾은 게 인제 자바의 서블릿이었죠. 예. 자바 서블릿. 자바는 어떻게 돼요? 멀티 스레드 지원하죠. 멀티 스레드 지원해요. 예. 오케이. 그래서 뭐 서버에 요청이 와도 웹 서버에 요청이 와도 또 와도 스레드만 늘리면 돼요. 멀티 스레드가 되니까. 그래서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용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인제 서블릿을 도입을 합니다. 근데 인제 이때 자바 개발자가 갑자기 찾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1999 년에 저희 프로젝트에서도 자바 개발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뭐 한 달에 1,000,000원 준다고 해도 못 구했어요. 예.
이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자바 개발자가. 인기가 엄청났죠. 그래서 그때 자바 개발자들이 엄청 늘어나게 돼요.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때 자바가 처음엔 애플릿으로 뜰 줄 알았는데 서블릿으로 엄청 떴죠. 이 서블릿이 나중에 이제 JSP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서블릿하고 JSP는 근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EJB가 나와요. EJB가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즈. 엔터프라이즈라는 게 뭐냐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예. 뭐 엄청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사용자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EJB라는 스펙이 나와요, 이때. 자바하던 사람들은 몸값을 올리려고 EJB 우리도 해야 되겠다 막 갔는데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 단점이 너무 복잡해. 근데 EJB 스펙을 발표한 게 이제 자바를 만든 이제 선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다들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서 이 선이라는 대기업에서 만든 이 기술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던 상황에 스프링이 나와요. 스프링이 나오면서 EJB가 너무 복잡해서 스프링이 심플하게도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는데 예. 그러면서 스프링이 탄생을 해요. 2004년에 1.0이 나왔죠. 예. EJB 때문에 어려워하던 사람들이 스프링이 나오는 걸 보고 '아 이렇게 간단히도 되는구나.' 굉장히 열광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스프링이 유명해졌고요. 이때가 인제 외국에서도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웹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예요. 폭풍 성장. 그래서 웹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웹사이트가 수가 인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이렇게.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유지보수에 문제가 생겨요, 유지보수. 만들긴 만들었는데 여기 만든 사람이 또 다른 회사에 이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고 나면 유지보수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개발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서 이때 등장하게 된 게 이제 프레임워크들이에요. 여러 프레임워크가 등장했는데 그중에 유명한 게 이제 스트러치하고 스프링이었죠. 예. 프레임워크가 왜 인기를 끌게 됐냐면 이제 유지보수 때문이었어요. 근데 유지보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장점이 있냐면 생산성도 높다는 또 장점이 있죠. 예. 같은 프레임워크를 쓰면 어떤 사람이 개발한 걸 다음 사람이 와서 볼 때도 프레임워크는 개발하는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유지 보수가 쉽고 또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때 이건 예. 생산성이 뛰어납니다. 예. 이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스프링이 계속 성장을 해요. 2006 년에 2.0 나오고 2.5 나오고 인제 3.0. 예, 국내에서는 3.0 하고 4.0 많이 썼는데 요즘 4.0, 5.0 많이 쓸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 쓰고 또 2014 년에는 부트가 나왔어요. 스프링이 너무 무겁고 설정이라든가 너무 복잡하다 해서 경량화시키고 설정 이런 걸 간편하게 만든 게 스프링 부트였고 요즘엔 스프링 부트로 프로젝트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 보면 스프링은 5.3이 최신이고요. 최신. 스프링 부트는 2.5가 최신이에요. 오늘도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요즘엔 스프링 부트 많이 쓰는데 왜 스프링을 배워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스프링을 배우는 이유는 인제 서블릿부터 시작하는 서블릿 JSP로 시작해서 인제 스프링으로 이어져서 스프링 부트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인제 웹의 시작인 스프링부터 JSP를 지나서 인제 스프링까지 이 부분을 커버를 하는 거예요. 스프링 부트나 스프링이랑 사실 거의 같거든요,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서 이 발전 과정하고 스프링의 원리를 배우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가 개발하기 쉽고 편리하긴 하지만 스프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스프링 강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스프링의 기본하고 원리, 그리고 웹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배우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예,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자바 기본을 꾸준히 복습하세요. 그리고 실습 많이. 이론보다 실습이 훨씬 중요해요, 이론보다. 이론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일단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습을 많이 해 보셔야 되고 반복만이 살 길이다. 살 길. 예, 이 점 명심하시고, 물론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을 잡아요. 예. 감 잡힐 때까지 반복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시간이 안 걸립니다. 마음 편하게 드시고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시다 보면 감이 잡혀요. 감 잡히면 스프링 끝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제가 자바 기본 강좌 올려놨죠. 무료 강좌. 그리고 지금 이제 스프링의 정석 강의. 이 두 개만 제대로 보셔도 취업에는 문제가 없어요. 음. 이거 두 개만 제대로 봐도. 음. 다른 거 굳이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론서 많이 보지 마시고 실습 중심으로 이 두 가지만 꾸준히 반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취업하시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취업은 경쟁력이거든요. 경쟁력. 경쟁력하고 기초. 기초 튼튼한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강좌만 반복해서 꾸준히 보셔도 취업하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음. 동영상 강의 완주율이 별로 높지 않다고들 많이 하는데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끝까지 들으시고 반복하셔서 취업, 취업에도 성공하시고 여러분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전 앞으로 강좌 열심히 만들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강의 구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